자, 이어서 3월의 부동산 핫 이슈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왔지만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로 껑충 뛰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는데요. 경기도는 지난해에 비해 23% 넘게 상승하며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15억 원 초과주택 대출이 금지돼 중저가 주택의 수요가 몰렸고 지난해부터는 대출 가능선인 9억 원과 15억 원에 맞추는 식으로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설정한 가운데 1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공시가의 현황과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될지 월간 부동산 3월회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4년) 만에 최고치 아파트 공시가 쇼크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넘게 폭등하면서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까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의 조세 저항 움직임도 나타나면서 시장 충격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평론가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에서 한 19.1%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많이 오른 거야? 이렇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교치를 좀 드리자면 공시가격 상승률 17년도에 한 4.44%였고요. 18년도에는 5%, 계속적으로 5% 정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그것도 거의 20%까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두 자릿수로 올랐던 거는요, 참여정부 때였습니다. 2007년도에 22.7% 오른 이후에 14년 만에 최대치로 많이 올랐거든요. 당연히 공시주가 같은 경우 오르게 되면은 각종 어떤 복지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의 우리 국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이제 보유세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공시가 상승에 대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좀 공시주가 현실화율이 이제 앞으로가 좀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2030년까지 90%로 맞추기로 이미 작년에 이제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90%, 그다음에 9억 원에서 15억 원 구간 2027년까지, 그다음에 15 이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90%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제는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시가격, 그러니까 공시 현실화율은 올라간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하면 3% 정도, 그러니까 9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 3% 정도 올랐는데 9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0.6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현실화율은 좀밖에 안 올랐는데 왜 이렇게 공시가가 많이 올랐는 거냐?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시세가 그만큼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단기에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기에 그만큼 공시가격이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를 위한 공시가, 그러니까 규제가 아니라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들마저도 이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약간 이거에 대해서 조세 저항에 대한 분위기가 좀 불거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자, 교수님, 네. 일각에서는 이를 보유세 폭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데 투기꾼 취급한다. 원망 섞인 하소연이 한창 부동산 시장에 떠올랐는데요. 자, 세금 폭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세금입니까? 세금이라면 사실 공시가격을 인상을 해서 세부담 강화한 거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위헌이거든요. 왜냐하면 증세를 하게 될 때는 국민에게 의견을 묻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이걸 해버렸거든요. 지금 사실상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지금 고통들을 당하시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이제 이 뭐 법률적인 해석은 뭐 우리가 따로 하더라도, 자,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63개의 행정체계의 근간이 되는 게 이 공시지가거든요. 뭐 증여세, 상속세, 뭐 여러분 또 건보 폭탄 맞으셨죠? 등등에 나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지금 뭐 충격이 굉장히 클 거고요. 사실 공시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는 원인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서 그런 건데요. 뭐 어떡합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집값 내가 올렸나? 나라에서 올렸지. 근데 일단은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제일 어쨌든 세미나에도 많이 참석하고 했는데 그때 나온 얘기는 뭐냐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정책이라고 뭐 입안 요지를 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6월 1일이 지금 일단 기준이니까 그 전에 얼만큼 나올 건가 이제 한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과거 이제 사례를 보면요. 89년, 93년, 2000년, 2005년에 공시가격을 대대적으로 뭐 올리는 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외 없이 아파트값이랑 주택가격은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모를까? 지금 뭐 이렇게 현실, 뭐 소위 말하는 공시가격 시세에 맞는 현실화 과정, 뭐 이제 정당한 과정으로 간다 그러지만 이 공시가에 대한 쇼크는요, 이거 진짜로 이 정권이라든가 정책 당국자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으로 부메랑이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진짜로 적정한 세를 부담케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준이 되는 뭐 9억이라든가 15억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얘기가 돼야 되고요. 뭐 이런 거 뭐 복잡한 얘기 다 뭐 차차하고 그래도 아니 코로나19를 지금 재난지원금 주면서 이 엄중한 시절에 왜 증세를 하냐 이거죠. 이것은 조금 시장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소위 말하는 시세 차익에 비례해서 세금이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즉 국민 개개인의 재산을 손괴하는 부분들로까지 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지금 선거가 끝나고 이후에도 분명히 국회에서라든가 또는 정책 당국에서 한 번 더 이들은 아주 신중하게 한번 다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어떤 변화를 좀 꾀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얘기를 들었고요. 자, 평론가님. 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네네. 시장 현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시가격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디고 네. 또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먼저 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본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평균적 19.08%가 이제 올랐습니다.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종 같은 경우에는 70%나 올랐습니다. 과연 감당이 되실지 과연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겠는데요. 경기가 한 23.96%, 서울이 19.96%. 이것마저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70% 올랐다. 그만큼 공시 가격이 많이 뛰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공시 가격 중위값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전국적으로 1억 6천만 원입니다. 아마 뭐 서울 수도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낮아? 이럴 분도 있겠는데요. 전국 평균적으로 중위 가격이다 보니까 한 1억 6천만 원이 나오고요.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 2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게 서울이 그 다음입니다. 3억 8천만 원. 그럼 그 뜻은 뭐냐? 역전 현상이 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1위가 아니라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 중위 가격이 그만큼 많이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뛰니까 당연히 이제는 공시 가격도 같이 오르게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대적으로 세종시가 크게 많이 올랐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세종시 중심으로 이런 조세 저항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고가격의 1주택자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가긴 합니다. 자, 저도 얼마 전에 부동산 상담을 하던 와중에 시청자께서 집값은 내가 올렸나? 아, 그렇죠.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은 올랐고 네. 정부는 집값이 올라서 공시가격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있던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는 시청자의 하소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네. 교수님, 그럼 이런 다주택자분들 네. 과연 집을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파는 게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이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앞으로 집값 상승이 어떻게 될 거에 따라 다른데 사실 지금 시장에 기대감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이제 대선도 있는데 어쨌거나 다음번에 오는 사람들은 코로나19의 회복 기간에 있어서 이 집값만 잡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실은 집값은
건전하게 건강하게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사 대책이 나온 이후에는 조금 약간 아파트값이 좀 주춤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한다면 사실 다주택자 지금 뭐 세금을 감수하고 그래도 집을 안 파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죠. 따라서 그 뭐 차익이 얼만큼 되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제 뭐 세금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려 그러면 사실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좀 해줘야 돼요. 다주택자라도 팔라 그러니까 뭐 양도소득세 내는 거 외에도 아니 뭐 등록비라든가 또 이 왔다 갔다 이 하는 비용들이 너무나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세 자체도 지금 줄여주면서 원포인트로 잡아줘야 이게 이 정책이 요구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이 하는데요. 자, 어쨌든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하실 분들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갈 건지 한번 봐야 되고요. 공시 가격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 전체에게 다가오는 거는 11월 달입니다.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장학금의 기준이 돼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의 기준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 이 부분은 진짜로 큰 부메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일반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공시 가격 할 게 아니라 다주택자를 정조준해서 가야 되는 부분. 그럼 저는 지금 뭐 거래세를 굉장히 일시적으로라도 낮춰줘야 다주택자를 팔지, 아니, 보유하자니 이거하고 뭐 팔자니 저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좀 아주 균형 잡힌 생각을 좀 한번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설정했습니다. 자, 주택 공시가격이 합산가 30억 원 정도만 되어도 종부세역을 추산하면 약 거의 1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교수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정부의 이러한 계획 그리고 실현 가능성. 근데 이런 어떤 그 정책에 있어서 임차인들에게 조세가 전가될 부작용은 없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100% 이거는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시세 차익보다 이런 세금이 더 많아지면은 뭐 할 수 없이 지금 내지만 이거는 재산에 대한 손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로드맵이 있지만 사실 로드맵이라는 게 적당한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하기 위해서 쓰는 수치 중에 하나가 공시가거든요. 공시가격과 세율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과도하게 해서 국민들이 세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진짜로 이 부분이 하고자 했던 목적하고자 했던 매물로 나오는 부분보다는 더 피해가 커지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공시지가는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네 번에 아까 말씀드린 급등을 하는 대대적인 공시지가 인상을 한 해가 있는데 그 해마다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사리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아주 정조준해서 들어가는 부분으로 가야지 국민 전체를 이렇게 세부담을 높이는 부분들 저는 굉장히 뭐 반대하고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헌법 소원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지금 찬성하고 아마 뭐 광화문에서 한다 그러면 저도 한번 띠매고 가보려고 합니다. 가격 상승 급등이 예견될 수 있고 임차인들에게 조세 전가가 라는 부작용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자, 평론가님, 네네. 자, 이렇게 된다면 네.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사실 우리가 그 보유세의 징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뭐 한간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 그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 증가된 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증세라는 부분 또한 보유세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히 뭐 재산세와 종부세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음마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도곡 렉슬, 도곡동에 있죠. 이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지난해 보유세 같은 경우는 4,9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4배 늘어나거든요. 뭐 한간에서는 그럴 수는 있어요. 뭐 가진 사람이니까 늘어나는 거 뭐 부담 못 하겠느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31만에서 올해 52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이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특히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종부세에 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제도 자체가 내 환경이 변화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적응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저는 정부의 관점이 좀 틀렸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현실화율을 시세에 맞추는 것, 이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관점 자체가. 근데 저는 이 관점 자체가 좀 틀렸다고 보는데, 세금이라는 거, 아까 우리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적정 수준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공시가 왜 나왔습니까? 세율 매기기 위해서. 한마디로 공시 가격을 가지고 세금에 대한 기준을 삼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목적이 올바른 세율, 올바른 세수의 확보라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현실화로 가는 거 사실 그렇게 옳은 방향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토대 안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건의를 좀 해드립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어떤 조세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네, 두 번째 이슈로 공시가격 폭등, 보유세 폭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